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권한 이게 어느 범위까지 행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권한 이 범위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이 사실 헌법과 법률에는 이 명확한 권한이 없는 게 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권한 대행 체제가 시작은 되는데 논란의 가능성 사실 좀 여전히 떠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조계의 중론은 말 그대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정부가 정리되면 그 불확실성이 좀 적어진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말씀처럼 다른 때 국무총리하고 달라서 한덕수 총리 본인이 지금 이 피의자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 게다가 최상훈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그 이제 헌법 71조에 따른 그 서열이 있거든요. 권한을 누가 맡는 국무총리,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 외교부 장관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서대로 계속 나가서 과연 그 권한대행이 법률상으로 권한대행이지만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확립할 수가 있을까? 가뜩이나 일상적인 권한대행도 인사권이나 이른바 거부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많이 갈려요. 헌법상으로 학자들 사이에도 갈리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떤 그 정당성의 측면에서 흥결이 있는데 법률적인 건 아직은 아니니까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국정이 안정성 유지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우려스럽게 합니다. 야당이 많이 협조해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연 권한 대행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국정을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게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기존의 여당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만을 얘기하고 탄핵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던 그런 행태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행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떤 야당이 그야말로 집권당을 노리는 가장 지금 가까이 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지난 2016년도 2017년 대선 때도 그랬고 가서 가스레인지나 끄고 와요. 가스레인지나 국정의 지금 끄고 한 축이다. 한 축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의석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의회가 끌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있긴 있는 겁니다만 그 국정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야당이 아주 상당히 지금까지의 어떤 국정에 참여했던 그런 태도와는 달리 좀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이제 저희 국회 앞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유호성 앵커 나와주세요. 판단할 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일상적인 대법원 판단하고 달라서 물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생각보다 헌재 판단이 빨라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이제 석 달 걸렸잖아요. 12월 9일 탄핵되고 다음 해 2017년 3월 10일 날 정도 91일 정도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가 63일이었거든요. 2달.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느려지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그 전에 저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이게 헌재 재판이 늦어져도 그 전에 당연히 되고 또 빨라진다 하더라도 60일보다 빨라지긴 어려울 것 같고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기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그 생각이 공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국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탄핵이 가고되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탄핵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시민 3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어진 동성로 탄핵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이미 본격화하면서 이미 지난주부터 탄핵을 촉구하는 대구 경북 시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는데요. 특히 계엄 과정에서 현직 법관을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더 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앞과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곳 동성로에서도 매일 시국대회가 열렸고요. 또 경북대와 영남대 등 대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시국미사 등 종교계의 탄핵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대구 경북이지만 민주주의 파괴 행위들이 차츰 드러나면서 정치 성향을 떠나 이를 규탄하는 여론이 커졌던 겁니다. 다만 탄핵을 반대해온 시민과 지역 중진 의회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 지형 불균형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KBS 뉴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결과가 나오자 시민들은 광주 시민과 국민의 승리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곳곳에선 내란 속의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라는 구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현재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가득 채워 이동이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도로에 설치된 대형 화면으로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5.18 민주화 운동에 빗대어 표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말할 때 군중 속에서 환호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치 축제에 참여한 듯 집회를 즐겼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집회에 참여했고 개성 있게 꾸민 손팻말과 아이돌 응원봉을 든 어린 집회 참가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5월 어머니회가 80년 5월처럼 시민들과 주먹밥을 나눴고 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까지 핫팩과 식음료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본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광주 시민들은 시민 발언 등을 이어가며 오늘 남은 집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부산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가 계속 열렸는데요. 집회 11일째인 오늘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이제서야 국회가 민의를 반영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 결정을 반기며 자리를 지킨 채 집회 주최 측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1차 탄핵안 표결의 전원 불참한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2차 탄핵안 표결이 임박하자 청소년들과 대학생, 교수, 지역 언론들까지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와 함께 탄핵 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가 재표결 끝에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이제 당리 당략을 떠나 혼란스러운 국정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